최근 한국에서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이 언젠가 중국 자본의 수익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중국계 자본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사모펀드 힐하우스 HILLNACOUS가 한국의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IGISSET, ANASSET, MAMENT를 약 2조 1천억 원 규모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단순한 부동산 펀드 회사가 아닙니다. 전국 주요 데이터 센터, 부지와 물류 인프라, 에너지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며 한국의 핵심 경제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결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도 이 회사의 여러 펀드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만약 중국계 자본이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면 상황은 단순한 투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과 국가 경제 인프라가 동시에 연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번 달 납부한 국민연금이 투자 구조를 통해 간접 자본의 수익 구조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과 정책당국이 이 문제를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글로벌 투자 흐름일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 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자본 경쟁의 시작일까요? 이지스 자산운용을 단순한 부동산 투자 회사로 생각하면 이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건물이나 토지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운용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관리하고 투자한 자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대형 곡물 창고 인프라에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단순히 창고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언제 어떤 곡물이 들어오고 얼마나 저장되며 물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 주요 데이터 센터 부지와 전력 설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인프라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어느 지역에 서버를 두고 있는지, 전력 공급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임대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가 축적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디지털 인프라와 연결된 데이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모든 세대의 전기 사용량, 출입 시간, CCTV 위치, 시설 구조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건물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지스 자산운용은 단순한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물류, 에너지, 데이터 인프라와 연결된 전략적 자산 운용사로 평가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회사의 지배 구조가 외국 자본 특히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간다면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 인프라 정보와 관련된 논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입찰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매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인 흥국생명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운용사를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입찰 이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매각 방식이 갑자기 추가 호가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즉 기존에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계 자본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사모펀드 힐하우스 HILLNHOUS가 가격을 크게 올리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힐하우스는 약 1조 2천억 원 수준까지 인수 가격을 높이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 변경이 공정했느냐는 것입니다. 흥국생명 측에서는 처음에 합의된 방식과 다른 규칙이 적용되면서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판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업 매각 절차로 보였던
거래가 이제는 공정성 논란과 함께 정치적 경제적 의미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식 중 하나는 국가 자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국제 사모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중국 자본의 경우 특히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 펀드가 한국 기업이나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금의 흐름을 깊이 추적해보면 중국 국부펀드나 국영금융기관의 자금이 일부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시라우스 HIN, HOUSE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입니다. 법적으로는 중국 기업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홍콩 법인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단순한 해외 투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투자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투자공사 CIC나 중국계 금융기관 자금이 제한적 파트너 LP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겉으로는 국제 자본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향력은 중국 자본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싱가포르나 홍콩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투자로 규정하기가 어려워 규제나 심사를 피하기도 쉽습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국가 자본이 직접 움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반발이나 규제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단순한 글로벌 투자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 자본 이동의 한 형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례가 바로 고려아연 KOREA ZINC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입니다. 고려아연은 아연과 비철금속 정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둘러싸고 대형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인수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공개적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주당 약 83만 원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격은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던 주가보다 약 25% 이상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기존 주주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고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단순한 투자 제안으로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과 소재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금속 소재는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 자본이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산업 안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로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인수 시도를 넘어 투자 수익과 산업 전략, 그리고 국가 경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사태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놓인 기관은 바로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 판단에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약 25%나 높은 제한이었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만 보면 매각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금속 기업의 경영권이 외부 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국가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고 매각을 거부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수탁자 책임 FIDUC야 시신만 나이 DUTY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자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를 거부하면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쟁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국가 산업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선택 앞에 놓이게 되었고, 이 사건은 연기금이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경제와 안보가 만나는 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최근 중국 자본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업이나 인프라, 운용사를 인수해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물류 인프라, 에너지 설비와 같은 자산에 투자한 회사들은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산업 구조나 기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의 주요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방향이나 기술 전략, 공급망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 자체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대규모 자본을 활용해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추면 경쟁 기업들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시장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기존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전략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투자 활동이 아니라 산업 경쟁과 자본 전략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제 경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도 이러한 경쟁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던 한국 기업들, 즉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을 기반으로 한 NCM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가 대규모 생산 능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LFP 배터리를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가격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고성능 배터리보다 비용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시장 가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이 약 3~5조 원 규모로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전략 변화도 충격을 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드 F4RD, 가 LG에너지솔루션과 체결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취소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배터리 산업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제적 압력이나 자본 공세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이유를 크게 5가지 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국내 주요 대기업의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핵심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특정 산업이나 기업 가치가 흔들릴 경우 국민연금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중국의 국가 전략 산업 정책, 특히 중국 제조 이영이오, 레메이디아이엔, C7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첨단 소재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정부 보조금과 정책 지원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크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비교적 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구조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요인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장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외국인의 기업 인수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사하는 CFIUS 제도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제도가 아직 충분히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인은 국제 사모펀드를 활용한 투자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본사를 둔 글로벌 펀드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금 출처가 특정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 배경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결합되면서 한국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자본 경쟁 속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전략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과 펀드 구조에는 매우 다양한 정보가 축적됩니다. 어떤 산업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의 지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분야에 자금을 확대할 계획인지와 같은 내용은 단순한 금융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정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투자 정보가 외부 자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된다면 특정 산업의 약점이나 시장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정보 역시 매우 민감합니다. 주요 IT 기업의 서버 위치, 전력 공급 구조, 백업 시스템의 배치 등은 디지털 인프라와 직결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력 공급 체계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운영 구조에 대한 정보도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 운용사의 지배 구조 변화가 단순한 자본 이동이 아니라 정보와 인프라가 동시에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투자와 인프라 관리가 결합된 구조에서는 금융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가 함께 축적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점점 더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와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해법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경제 안보 협력의 강화입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와 같은 전략 산업에서 미국과 한국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구조는 외부 자본에 의한 기술 유출이나 산업 지배 위험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이나 첨단 소재처럼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동맹국 간의 공동 투자나 협력 체계가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되는 원칙은 국가 안보를 단순한 투자 수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연기금이나 공공투자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국가 핵심 인프라나 전략 기술이 관련된 경우에는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러한 원칙을 제도화해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흔히 한국판 CFIUS라고 불리는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의 도입 또는 강화입니다. 미국의 CFIUS는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제도인데 통신,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설비, 첨단 제조업과 같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인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 산업과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글로벌 투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장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경제 변화 속에서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미래와 개인의 노후 자산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시가총액 변화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같은 기업들은 한국 산업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이들 기업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산업의 시장 가치가 크게 흔들리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 자본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연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계 자본의 기업 인수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뉴스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산업 기업이나 인프라, 운용사가 외국 자본에 인수될 경우 산업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국민연금의 분기별 투자 성과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체 수익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국내외 투자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산업의 부진이나 글로벌 시장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장기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개인의 노후 준비 전략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은 거대한 금융 구조 속에서 자신의 자산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투자 경쟁을 넘어 자본이 움직이며 국가의 산업과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대, 이른바 자본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한 연기금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거대한 자금 운용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제 전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 산업 경쟁, 기술 패권 경쟁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무리 거대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에는 개인 역시 자신의 노후 자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 글로벌 자본 이동, 환율과 금융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개인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 경쟁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기관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 중국 소나기에 한국 경제자본 침탈 생각보다 위험하다라는 주장은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단순한 무역 경쟁을 넘어 자본, 기술, 공급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경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처럼 거대한 규모의 연기금이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투자 구조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도 맞닿아 있는 영역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1,0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의 중요한 주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가치가 크게 흔들리거나 외부 자본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경우 그 영향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글로벌 자본 경쟁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분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단순히 외국 자본의 침탈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고 외국인 투자 역시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해외 투자 덕분에 자금을 조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전략 산업에 접근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인프라, 에너지 시스템, 첨단 소재 산업처럼 국가 경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에서는 단순한 투자 논리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CFI-US처럼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략 산업과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를 유지하면서도 산업 안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을 장기적인 산업 전략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기관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공적기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경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투자 원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략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경우 단순한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 기술 경쟁력,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 경쟁력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자본이 특정 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그 산업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을 유지한다면 단순한 자본 경쟁만으로 산업 구조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터리, 반도체, 첨단 소재, AI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공급망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기술 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과 투자자들의 경제인식 변화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운영과 투자 구조에 대한 관심 역시 사회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금 수익률, 주요 산업의 경쟁 상황, 글로벌 자본 흐름 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늘어난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보다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 경쟁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를 경계하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투명한 제도, 강한 산업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자산과 외국 자본 문제는 단순히 위기나 음모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경제 구조와 전략 산업을 고려할 때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외국 자본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때 국민연금 역시 안정적인 수익,